지역구에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김태기 후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. 네,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공천장 받으셨죠? 네. 또 내일부터 이제 후보 등록하면 이제 선거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선 이번 총선에 나서는 각오부터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 예, 뭐 제 애들 이제 성동에서 키워왔고, 예. 제 꿈을 이제 성동에 키웠는데요. 성동을 발전시키겠다는 꿈. 그리고 제가 30여 년 일자리 문제를 연구한 경제학자로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꿈. 그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참 부단히 노력했습니다. 예. 지난 한 8년 성동을 정말 사사치 다녔는데요. 이번에 반드시 그 꿈을 현실로 만들겠습니다. 예. 네. 지역구 현역인 진수희 의원은 결국에 이제 불출마를 선언을 하셨는데 네. 그 공천 이후에 좀 만나보셨습니까? 이제 뭐 공천장 받고 했으니까 이제 곧 아마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. 뭐 돕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예, 뭐 그 당의 발전을 위해서 오래 역할하신 분이니까 그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사실 이제 공천 과정에서 이제 김 후보의 도덕성과 관련한 문제 제기도 네.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. 김 후보 측에서 이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제 고발도 네.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명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? 글쎄 뭐 그 해명이라기보다는 네. 사실은 이제 전혀 없는 터무니없는 사실 가지고 이제 뭐 흠집내는 이제 인신 공격이죠. 예. 뭐 전형적인 이제 흑색 선전의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. 그래서 뭐 그 점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검찰에 이제 고소를 했고 또 선거법에 따라서 다 규정을 지키고 있는데요. 제가 이번 이 과정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정치에도 정의가 있어야 되고 선거에도 정의가 있어야 되겠다. 여기 이 터무니없는 한 사람의 말이 그 말이 전혀 어떻게 보면 뭐 구체성이나 사실관계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일방적인 주장 때문에 유권자들을 왜곡시키는 이런 일은 없어야겠다 생각합니다. 예. 네.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싱크탱크죠. 국가미래연구원의 위원으로도 활동을 했는데 네. 박 위원장의 정책자문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? 아마 박 대표랑 저랑 그런 이 정치 철학이나 가치관이 좀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. 네. 아마 이 개인보다는 우리가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국민을 걱정하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저는 박 대표랑 생각이 같다 생각하고 있고요. 네. 특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분야가 박 대표한테 보완이 된다 생각합니다. 우선은 이제 고용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쭉 전공을 살려왔거든요. 예. 그러니까 노동경제학회 회장도 지냈고 또 제가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분쟁 해결 연구소장을 지냈습니다. 결국 우리 지금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가 결국 이제 싸우는 정치, 이제 이 대립하는 정치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정치가 좀 더 품질 높은 정치, 생산성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구체적으로 들어가세요. 네. 김태기 후보께서는 이제 노사 문제 전문가 네. 알려져 있는데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으로 추진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네. 같은 이런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사실은 뭐 이제 새누리당의 이제 일원으로서 지금 그런 공약은 사실 좀 늦은 감이 있다. 진작했어야 된다. 저는 이제 이 노동문제 전문가로 계속 그런 요구를 해왔고 또 자문을 해왔습니다. 예.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진일보했다 평가하는데요.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건 참 시작이고 자칫하게 되면 빌공약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. 예. 기본적으로 그 문제는 우리나라의 노동 관련 법제도를 상당히 손을 봐야 됩니다. 예. 또 새로운 이 노동 질서를 만들 때 비정규직과의 어떤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.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. 네. 네. 자, 민주통합당의 상대 후보가 최재천 전 의원인데요. 네. 어떤 전략으로 맞설 계획이십니까? 그거 비밀인데요. 아마 우리 이제 최재천 전 의원은 열린 우리 당에서 이제 국회의원을 지냈던 분인데,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한미 FTA를 반대를 했던 뭐 그런 분이고, 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 이념을 확고하게 가지신 이념형 정치인이라 봅니다. 근데 반면에 이제 저 경우는 뭐 이제 고용 문제 쪽으로 해가지고 쭉 경제 분야를 다뤄봤던 이제 이게 전문가로 볼 수 있는데 아마 그건 유권자들의 어떤 선택의 상황이라 봅니다. 과연 우리가 지금 이념형 이런 갈등을 계속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일자리 문제처럼 실제로 국민들의 어떤 생활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좀 개선하는 문제로 가야 될 것인지는 결국 유권자들의 어떤 판단의 어떤 문제라 보고 있습니다. 예. 공천이 확정된 뒤에 이제 지역을 뭐 물론 그 전부터 네. 다니셨겠습니다만 직접 다녀보시니까 이제 지역 유권자들이 어떤 부분을 가장 원하시던가요? 정말 우리 각 지역마다 참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. 네. 우리 이제 성동 경우는 이 재개발 문제가 가장 큰 현안입니다. 이 재개발이 한꺼번에 하면서 난개발도 되고
또 재개발이 이제 부동산 경기랑 맞물려 가지고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재개발 갈등이 정말 심각하게 돼 있는데요. 저는 그 문제를 현안 문제를 피하지 않겠다. 그 문제 해결하겠다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성동 경우가 서울의 중심부에 있으면서도 이 교육이나 도로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인문계 고등학교 하나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. 예. 그리고 과거의 이 도로 부분을 지금 거의 시골 도로보다 더 심각한 그런 도로를 좀 개선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는데요. 그런 부분들은 이 이른바 돌파구라는 제 어떤 각오를 가지고 과감하게 헤쳐나갈 합니다. 예. 네. 성동갑 지역구에 110층짜리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. 사실 110층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요. 벌써 그 추진한 게 한 10년 더 됩니다. 네. 그 부분은 거의 110층 부분은 거의 다 이제 추진 단계고요. 사실은 이제 제 공약이라기보다는 110층 이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만들어짐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개발 이익을 우리 성수동이나 성동에 환원해야 한다는 그런 공약입니다. 예. 그러니까 110층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할 예정이 돼 있습니다. 예. 지금 현재 110층을 지어봐야 그게 성동에 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그거는 이 강남으로 오고 가는 어떻게 보면 가운데에 있는 뭐 길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. 제가 이제 110층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말하는 거는 성동의 개발 이익을 환류시켜서 재개발 문제도 돌파구를 열겠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문화공간이 부족합니다. 그런 데 대한 돌파구를 열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. 당초 수도권에서 여당이 이제 상당히 불리할 것이다. 네. 이런 전망이 이제 많았었는데요. 현 시점에서 이제 본 지역구를 포함해서 수도권 총선 판세는 어떻게 지금 전망하십니까? 정말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이야기인데요.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이 이제 하락하다가 이제 반등하고 있다 보고 있고 또 가장 그 결정적인 계기가 새누리당의 좀 이 황골 탈퇴 그리고 특히 이제 민주당 경우에서 이제 한미 FTA를 이제 무효한다든지 또 제주 해군기지 반대하든지 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때까지는 정권 심판이라는 수세에 좀 섰는데요. 최근에 와가지고는 오히려 민주당의 그 과격한 주장에 대한 그걸 오히려 판단해야겠다는 유권자들의 어떤 심리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번에 당선이 된다면 19대 국회에서 꼭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으십니까? 저는 제 평생 꿈이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뭔가 해답을 주고 싶었습니다. 저한테는 항상 일자리로 이렇게 붙어 다니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고요. 특히 우리 성동 경우에 있어서는 성동이 서울의 중심부에 있는 데 비해서 너무나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성동의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성동 국민들한테 정말 살기 좋고 그리고 정말 행복한 그런 성동을 만드는 게 제 어떤 바람입니다. 네. 예, 예. 서울 성동갑의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김태기 후보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반갑습니다.